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방선거와 정부 지원금을 더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6일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 5거래일 동안 상승했지만 12일 7,900까지 올랐다가 7,643.1에 마감했습니다. 노량진, 상도동, 흑석동, 이른바 재개발 3대장의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원 상계보람, 강동 명일우성, 광진구 자양 3동, 강북구 미아동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8,2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전세 낀 주택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여기는 부동산 레이저입니다.
내일 모레면 5월 15일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기억 속에 좋은 선생님 계시죠? 그 선생님 기억하며 떠올려 보시라고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는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과 경제 흐름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관심은 많지만 전문 용어나 시장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꼭 잘 찾아오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가족 구성원이 한 명씩 다 챙겨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청소년만 빠져있네요. 물론 매년 8월 12일이 국제 청소년의 날인데요. 가정의 달인 5월 안에 청소년의 날 하루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춘기죠. 다들 아시는 그 중2병도 이 시기에 찾아오는 건데요. 얼마나 심각하면 김정은도 중2병 애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이 시기 아이들이 주변을 당황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힘든 건 아이들 본인이라고 해요.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면서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엔 지나친 관심보다는 약간의 거리를 두되 무심한 듯 곁에 있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우리 중고등학생이 좋아하는 가수 악뮤의 소문의 낙원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128종 구매 비용의 80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데요. 시각장애인용 61종,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은 48종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받고 일반 장애인은 기기 가격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제품을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8층 정보통신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심층 상담을 거쳐 이뤄지는데요. 결과는 오는 7월 16일 경기도나 성남시 홈페이지, 개별 문자 알림을 통해 발표되오니 성남시에 계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와 공예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성남시 우수 공예품 전시 판매점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총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시장 임차료를 비롯해 물류비, 부스 설치비, 홍보비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심사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방문 제출하면 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제17차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통 고위급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엔 지역 개발센터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 개최 시기를 2027년 3월 중순으로 하는 방향의 의견을 모았으며 참가자 동선과 전시, 기술실찰 운영 환경 등을 점검한 결과 성남시청사를 개최지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지난 포럼은 모두 아시아 각국의 중앙정부 또는 정부 부처 주도로 개최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도시이자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성남형 스마트 교통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며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유엔 지역개발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제17차 지속가능한 교통 포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밝혔으며 역대 최초 지방자치단체 개최라는 의미에 걸맞게 성남시의 스마트 교통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5월부터 72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체험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미 위례 푸른초등학교, 성남 화랑초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판교 대장초등학교와 대하초등학교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화재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등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성남 소식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H.O.T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이제 부동산 레이저 본격적으로 분당 재건축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자금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선 평촌은 6개 블록이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제출했고 7월 정식 접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분당은 30에서 40개 단지가 참여할 전망인데요. 최근 시범 1구역에서는 최고 69층 랜드마크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분당 정비계획 초안 접수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본안 접수는 9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다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일산은 강촌마을 재건축 추진위에서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천 중동은 1기 신도시 최초로
LH 주도의 공공시행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일산과 중동은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2차 선도지구 선정부터는 지자체 공모 방식에서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더 공격적인 계획을 내놓는 단지가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자금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출범시킨 미래도시펀드는 전체 12조 원 규모로 1호 펀드 6천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시행자는 초기 사업비 최대 200억 원,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0%까지 연 3.7%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단지 간 갈등 가능성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에는 역사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지난 6일 코스피가 마침내 7,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6.4% 오른 7,384.5에 마감했고 장중한 때 7,400선까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에만 3조 1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이는 AI 시대의 반도체 초호황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배경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4% 넘게 뛰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7일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1.4% 오른 7,490.0에 마감했고 장중 7,530일까지 오르며 7,500선을 처음 돌파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4조 5,900억 달러를 넘어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고 코스피는 미국 S&P 500 지수마저 추월했는데요. 계엄 사태 직후 두 지수 간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지 불과 6개월 만에 역전입니다. 8일에도 랠리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후반 반전에 성공하며 7,498.0으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0.7% 오른 1,207.7로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1일도 7,800선을 돌파하며 7,822.2에 마감했고 어제 12일 장중한 때 7,900을 돌파했으나 외국인들의 거침없는 매도로 코스피는 7,643.15까지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는 7,000선을 넘었고 바로 어제는 7,900선까지 돌파해서 8,000을 기대했었는데요.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제약 바이오는 전쟁 전보다 40%까지 떨어졌다고 하니 주식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잠시 잊고 숨 고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범택시 시즌2의 OST죠. 카더가든의 휴게소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길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분당경찰서 공지사항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예림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많아져 법규 준수를 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는 특성상 애매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부여되니 면허를 취득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 전 안전점검, 주행시 안전수칙 준수, 올바른 주차 및 보관, 관련 법규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청취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네요. 잠시면 돼요. 숨 돌릴 그만큼만 그저 가볍게 줄인 배를 채우고 다시 걸어야죠. 괜찮을 거예요. 너무 염려 말아요. 어깨 두드리며 힘내란 한마디면 일어설게요. 해돋는 저 바다는 얼마나 예쁠지 땀을 식혀줄 고운 바람은 잠시 원할 테니 멈추지 않아요. 꿈에 본 곳에 꼭 다녀올래요. 그것이 어디라 해도 괜찮을 거예요. 너무 염려 말아요. 어깨 두드리며 힘내란 한마디면 일어설게요. 해돋는 저 바다는 얼마나 예쁠지 땀을 식혀줄 고운 바람은 잠시 원할 테니 멈추지 않아요. 꿈에 본 곳에 꼭 다녀올래요. 조금은 느리고 서툰 걸음이라 해도 언젠간 끝이 있겠죠. 편히 쉴 수 있는 해돋는 저 바다는 얼마나 예쁠지 땀을 식혀줄 고운 바람은 잠시 원할 테니 여기 멈추지 않아요. 꿈에 본 곳에 꼭 다녀올래요. 그 언젠가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과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작구 노량진, 상도동, 흑석동, 이른바 재개발 상대장이 일제히 속도를 내면서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 1구역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난 20일을 났는데요. 이 구역은 최고 49층, 3,100여 가구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포스코 ENC의 오띠에르 이름으로 총 공사비만 1조 원이 넘을 예정입니다. 노량진 1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면서 노량진 뉴타운 8개 구역 모두 사업의 구부 능선을 넘었는데요. 이래 1구역에서 8구역을 합치면
9천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 수준이 됩니다. 이미 첫 분양에 나섰던 6구역 라클라체 자이드바이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평균 2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죠. 거래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매물 대부분이 소진됐습니다. 프리미엄은 15억 원 안팎 수준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만큼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도 커져 프리미엄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량진만 그런 건 아닌데요. 상도동에서는 상도 15구역 시공사 입찰이 공고됐고 주변 일대에서도 모아타운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6천여 가구의 아파트촌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흑석 뉴타운에서도 흑석 11구역 서밋 더힐이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고 흑석 9구역 DH 켄트로9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동작구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3% 올라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강벨트에 위치한 데다 강남 접근성도 뛰어난 동작구. 재개발 훈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 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 광진구 자양3동, 강북구 미아동 이 4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총 8,200여 가구의 공급 기간이 마련된 건데요. 상계 보람아파트는 준공 38년 된 노후단지로 기존 3,300여 가구를 허물고 최고 45층 4,500여 가구로 재건축됩니다.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완공 시에는 상계동 최대 규모 단지가 될 전망인데요. 노원, 마들, 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북측에는 실버케어 센터도 들어섭니다. 명일우성 아파트는 기존 600여 가구에서 최고 49층 1000여 가구로 탈바꿈하는데요. 2028년 개통 예정인 9호선 고덕역과 보행 동선도 연결됩니다. 명일동 일대 전체로 보면 5개 단지에서 5,900여 가구, 인근 산밑 그린 2차까지 더하면 변화 규모가 상당합니다. 자양3동 건대 스타시티 인근 노후 주거지는 최고 49층 1000여 가구로 바뀌고 미아동 오패산 자락 구릉지도 최고 35층 1,7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전세 낀 주택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바로 어제 12일 내놨습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뤄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세 낀 집도 사고 팔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셈인데요.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혜택이 있긴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만 적용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왜 다주택자한테만 혜택이 가냐는 형평성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세입자에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힌 건데요.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매수자 조건은 꽤 엄격합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 사람만 해당되는데요. 12일 이후에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됐다고 해도 안 됩니다. 갈아타기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실거주 유예기간은 현재 맺어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2028년 5월 11일을 넘길 수 없는데요. 그 시점엔 반드시 직접 입주해서 2년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허용이란 비판은 억지라고 직접 못 박은 만큼 정부도 이번 조치가
갭 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갭 투자 불허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세입자가 있어도 매도를 망설이던 집주인들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연말까지 하면 되는데요.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은 내일 13일부터 입법 예고가 시작됩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유예가 된 거네요. 아파트 전세는 갈수록 적어져 이제는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 매매가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간다는데요. 어찌됐든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모두 해피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태연의 해피 들으며 여러분들도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번져와 두드린 꿈일까 그댄 내 귓가에 달콤하게 Tell me baby baby 손꼽아왔던 밤 널 상상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해 Thinking about you lately 수없이 기다린 우리의 이 밤이 1년을 돌고 돌아 내게 와준 기적 같아 오늘 밤은 happy 포근한 이 꿈 얼어있던 계절은 너와 내 온기에 녹아들고 그대 품에 안겨 꿈꾸는 멋진 밤 오랜 시간 속 둘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함께 있어 난 happy 영원할 이 꿈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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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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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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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끝없는 얘기들 멈추고픈 순간들 아쉬워질 듯한 숨결마다 Kiss me baby baby 너만의 온도로 어서 baby 틈없이 날 감싸줘 이 밤 가득한 떨림이 잠들 때까지 Oh I'm crazy 밤새워 속삭인 눈부신 설렘이 그 어떤 장면보다 잊지 못할 선물 같아 오늘 밤은 happy 포근한 이 꿈 얼어있던 계절은 너와 내 온기에 녹아들고 그대 품에 안겨 꿈꾸는 멋진 밤 오랜 시간 속 둘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함께 있어 난 happy 영원할 이 꿈 계절이 지나 모든 게 흘러도 변치 않을 이 순간 Promise you 이대로 오늘의 행복한 기억은 녹지 않게 널 보면 난 happy 깨기 싫은 꿈 따스한 이 사랑은 추억의 한켠에 쌓여가고 그대 품에 안겨 잠이 들 깊은 밤 오랜 시간 속 둘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함께 있어 난 happy 영원할 이 꿈 영원할 꿈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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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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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you'r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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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빨강머리엔 9권을 볼 예정인데요. 9권은 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앤이 살았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사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단편으로 만든 모음집인데요.
가끔 애니 지나가는 사람처럼 등장하기도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빨강머리에는 8권으로 끝난 것 같네요. 10권도 훑어봤는데 역시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얘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9권에 있는 13개 단편 중 제가 가장 재미있고 감명 깊게 읽은 건 필릭스 무어의 바이올린이란 제목의 단편이에요. 레너드 목사의 딸 마거릿은 바이올리니스트 마틴 무어와 결혼해 필릭스를 낳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죠. 필릭스 아버지 마틴도 필릭스가 10살이 되던 해 숨을 거두면서 필릭스는 외할아버지 레너드 목사의 손에 자라게 돼요. 목사는 딸이 마틴을 만난 탓에 일찍 죽었다고 여기며 마틴과 그가 켜던 바이올린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필릭스가 바이올린 켜는 것을 반대하고 목사가 되길 바랬죠. 어느 날 에이벌 노인의 집에서 바이올린 켜는 필릭스를 발견한 목사는 다시는 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요. 필릭스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레너드 목사는 네엄이라는 노파의 임종 자리에 불려가는데요. 몹시 초췌한 모습의 그녀 앞에서 목사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 순간 필릭스가 나타나 네어미의 부탁으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해요. 그 선율을 들은 네어미는 비로소 평온해지며 평안하게 눈을 감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레너드 목사는 그제야 마음을 열고 필릭스에게 바이올린으로 음악 공부를 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자, 모두 내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좀 켜달라고 내가 달랬소. 나 자신은 아직 바이올린을 만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블레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항구로 가신 줄 알고 바이올린을 켜려고 이리로 온 거예요. 할아버지 집으로 온 뒤 가끔 이리로 오곤 했어요. 필릭스가 할아버지인 레너드 목사 몰래 에이벌 노인 댁으로 와서 바이올린을 켜는데요. 갑자기 할아버지 레너드 목사가 들어와 그 상황을 들켜버립니다. 첫 번째 대목은 에이벌 노인이 한 얘기고 두 번째 대목은 필릭스가 한 얘기예요. 에이벌 노인은 필릭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바이올린 켜는 것을 묵묵히 허락해줘요. 레너드 목사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잘못을 자신이 떠안으려고 하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나 하고요.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뜻 나서서 내 잘못이오라고 말해주는 사람.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고 모든 경우에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이 짧은 장면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대목은 같은 상황에서 필릭스가 한 얘기예요. 에이벌 노인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떠안으려 하자 이번엔 필릭스가 나서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인을 감싸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생각해보면 에이벌 노인도 펠릭스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문득 용기라는 단어가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라고 나오고요. 위키백과에서는 도덕적 용기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도덕적인 이유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처벌이나 신체적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이라고요. 결국 용기란 나에게 닥칠 손해를 알면서도 감당하는 마음이 셈이죠. 그게 신체적인 위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으니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용기를 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보니 그 마음이 올라오려는 순간 꾹 눌러버리는 거겠죠. 그래도 가끔은 딱 하루만이라도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 용기를 딱 하나 드리기 위해 넌센스 퀴즈를 맞출 용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첫 번째 문제. 스프가 환하게 빛나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스프 땡땡땡입니다. 두 번째 문제. 깨가 죽으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땡땡깨입니다. 세 번째 문제. 눈물 없이 우는 것은 뭘까요?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네 번째 문제. 택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뭘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아마추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힌트는 땡땡땡 추어입니다. 자, 이번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스프가 환하게 빛나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스프 땡땡땡인데요. 정답은 네, 스프라이트입니다. 스프가 빛나니까 라이트. 그래서 스프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문제. 깨가 죽으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땡땡깨인데요. 정답은 죽은 깨입니다. 죽어서 죽은 깨인가 봐요. 세 번째 문제. 눈물 없이 우는 것은 뭘까요? 힌트는 한 글자인데요. 정답은 네, 새입니다. 새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운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 문제. 택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뭘까요? 힌트는 세 글자인데요. 정답은 타이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택시 탈 때, 야, 이 택시 타,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타이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아마추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힌트는 땡땡땡 추어인데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확실히 추어입니다. 불확실한 반대이다 보니까 바로 아마. 그래서 확실히 추어입니다. 오늘은 잘 맞추셨나요? 하나 정도 기억하셔서 일상 속 유머로 분위기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방선거와 정부 지원금을 더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6일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 5거래일 동안 상승했지만
바로 어제 12일 7,900까지 올랐다가 7,643.1일에 마감했습니다. 노량진, 상도동, 흑석동, 이른바 재개발 3대장의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원 상계보람, 강동 명일우성, 광진구 자양 3동, 강북구 미아동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8,2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전세 낀 주택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봄비로 날씨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 계절이 가기 전에 꼭 용기 있는 행동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장점을 알고 그걸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은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내 것이 작아 보일 뿐인 거죠. 오죽하면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겠어요. 실은 나의 것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용기는 그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곡은 빅뱅의 맨정신입니다. 신나지만 신나지 않은 노래 들으시면서 용기 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레이저.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 다음 주에 만나요. 자빠질 테니까 사랑 좋다 우정 좋다 말들 하지마 각오해 뒤통수가 치릴 테니까 Hey 닥터 날 좀 살려줘요 확 돌아버리겠으니까 어설픈 말들로 눌러대지 말고 Hear me say 진짜 이씨 세상이 내게 차갑고 남 시선은 따갑지 어른 같지만 어린 나이 작은 키만 훌쩍 자랐지 어리적 낭만에 사라진 환상들 기분은 광활한 광야 사람들은 날 이해 못해 나도 몰래 막아볼래 취해라 취해 천국으로 가 깨고 나면 지옥 얼마 못 가 날 지금 시금치 없는 뽀빠이 나를 유혹하는 웃음 폭탄 Hey 택시 날 데려가줘요 이곳은 너무 힘드니까 며칠 동안만 이라도 숨 좀 쉴 수 있게 진짜 씨 내 정신이는 힘들어해 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정신이는 제일 싫어 너 없이 잠들 수가 없어 시간은 더럽게 아까고 나의 만들어주는 그 사람 할 일은 더럽게 많은데 하고 싶은 건 하나도 Without you 모든 게 두려워 네가 없인 깜깜한 이 밤이 차가운 세상이 너무 힘에 겨워 Without you 아직도 이곳에
여기 벨구를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진다. 출처 확인은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 있다. 작성자 확인했나? 어이? 지구 종말 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거기 종말한다. 학생 근거 확인했어? 가더라.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